수소문해서 이렇게 중국까지 왔어요. 도라에몽 캐릭터 제품 제조하신다고? 네, 한국에서 오셨다고 했죠? 도라에몽 블록을 취급하고 싶은데 한국엔 이미 사업자가 있어서요. 허락받은 정품 만드시는 거 맞죠? 네네. 아, 그럼요. 권리자 허락받은 정품이죠. 아, 정말 잘 됐네요. 다만 우리는 중국 내에서만 판매권이 있는 계약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에는 권리 소진 원칙이 있으니 문제 없겠네요. 최초 합법 구매 시 배포권이 소진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복잡하네. 중국에서 사서 들여오긴 좀 복잡하니 곧장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대량 구매하겠습니다. 셰셰. 역시 시장의 반응이 좋군. 인터넷 쇼핑몰에서 잘 팔리네. 우리한테 대한민국 내 사업화권이 있는 제품을 누군가 팔고 있다고? 중국 제품을 직수입해서 파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지. 빨리 고소장을 접수하자. 사장님 파이팅. 재판을 시작합니다. 피고인은 도라에몽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판매된 제품을 구입해서 판 건데요. 권리 소진이 된 제품입니다. 이런 국제거래에도 저작권법 제20조가 적용되어 권리 소진이 될 수 있지만 제20조 단서는 이런 취지죠.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여야 하죠. 선고. 그런데 중국의 판매처는 중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니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거래에 제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군요. 휴, 다행이다. 법이 꽤나 복잡하구나. 수입업도 법과 계약을 좀 더 철저하게 알아보고 해야겠네. 중국 현지에서 살 걸 그랬나. 네, 앞에서 본 만화를 그린 이영욱 변호사입니다. 도라에몽 국제 권리 소진 사건. 굉장히 도라에몽이란 말은 좀 약간 친근하지만 국제 권리 소진이 과연 뭘까 복잡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사실관계를 보면 도라에몽 캐릭터 자체는 원래 일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중국에다가 상품화권을 줬고, 중국의 B라고 할게요. B가 다시 C한테 그 판매권을 위임을 해가지고 중국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 블록 제품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문제된 피고인은 그 C라는 사람한테서 이거를 직접 사들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파는 걸 산 게 아니고 C한테서 곧장 사가지고 국내에 들여온 거죠. 한편 우리나라에는 A라는 사람이 그 일본 저작권자한테 허락받아가지고 그 상품화권을 갖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좀 알려면 일단 저작권법을 약간 알아야 되는데요. 저작권법 20조 배포권이라는 걸 보시면 저작자는 그걸 배포할 권리를 가지지만 다만 그 한 번 배포된 허락을 받아서 배포된 거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다, 배포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책을 한 권 샀다. 그럼 그 책을 처음에 받을 때는 배포권이 있으니까 저작권자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미 책을 한번 사면 그때 이제 저작권자는 인세를 받고 소진이 됐기 때문에 배포권이 저는 그것을 당근마켓 이런 데 이제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 사건 약간 더 복잡한 게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국제 소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자, 중국과 한국에서도 과연 소진이 된 거냐? 그럼 중국에서 소진이 됐다고 하면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뭐 문제 없는데 이 경우에 소진이 안 된다 그러면 한국 들어오는 것 자체가 또 배포권 침해가 되는 거죠.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외국에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장 국내에 수입되어 온 경우에는 저작권법 20조 단서에 따라서 판단한다. 한편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 허락을 받아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을 국내에 수입해서 배포하는 경우에도 20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법원 두 개를 얘기했는데 자, 중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일반에 판매되지 않고 국내 곧장 들어오는 경우에는 20조 단서에 따라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시중에 팔던 거를 갖고 들어오는 경우에도 20조 단서를 이제 판단한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사건은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미 한번 판매된 거를 사갖고 들어온 게 아니죠. 곧장 C한테서 사갖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작권 20조 단서를 적용해서 판단할 경우에 그거는 이제 허락을 받은 거냐 그러면 볼 때 그 중국에서 그 판매업자가 중국 내에서 판매할 권리를 받은 거지
그걸 수출할 권리까지 받은 게 아니니까 허락받은 게 아니니까 결국 이제 배포권 소진이 안 된 거다. 그래서 침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약간 어떻게 보면 요점을 판시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대법원이 외국에서 허락받아서 배포된 거는 그걸 가지고 그걸 다시 국내 수입하는 경우에는 요 20조 단서에 따라 가지고 배포권이 이미 소진된 거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시한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약간 그게 좀 복잡한 점이 있는데요. 그 내용 잘 살펴보시면 알 것 같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병행 수입이라 그러는 거죠. 진정 상품 병행 수입. 이게 상표법에서 사실 문제가 많이 됐죠. 근데 나이키를 가지고 한국 나이키가 아니고 외국에 사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 뭐 엄청난 수량을 들어오는 경우에 그게 가능한 거냐. 그래서 상표법의 경우에는 이제 병행 수입이라는 거 굉장히 이미 확립된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있어요. 근데 요 판례가 저작권법의 병행 수입에 대해서 처음 판시한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라서 의미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외국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기준이 좀 다르고 이 사건은 좀 우리나라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그게 이제 가능하다. 배포권 소진된 거다. 외국에서 이미 판매됐으면 그렇게 판시한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중요한 판례라고 하겠습니다.